안녕하세요. 아이언페이스입니다. 전 세계가 오는 9월 20일 미국 FOMC 정례회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 자원을 시작으로 하여서 모든 생활 물가가 급격하게 오르고 있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대비 다시 한번 0.75% 금리 인상이라는 자이언트 스텝을 통해서 수요를 하락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이러한 정책이 지속된다면 인플레이션을 끌어내리기 위한 금융 전략은 곧 시장 수요의 급격한 하락을 통해서 실업을 증가시키고 2023년부터는 본격적인 경기 후퇴, 이른바 디플레에 대한 우려가 점점 현실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에너지 공급 전략 변화로 혹독한 겨울이 예상이 되고 있는 유럽 역시 지난 8일 유럽 중앙은행 역시 23년 만에 0.75%의 금리 인상을 진행하면서 이제 향후 본격적인 글로벌 경기 침체에 접어들게 될 것이라는 우려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향후 3, 4년간은 다시 한번 침체된 경제에서 살아야 할 확률이 매우 높아 보이고, 글로벌 경제는 새로운 돌파구를 분명히 디지털 경제에서 차지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은 모든 암호화폐가 향후 파이 네트워크가 만들어가고 있는 실물 결제라는 목표를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한국의 메이저 거래소에서 드디어 파이 네트워크 관련 뉴스가 노출이 되면서 이후에 예상이 되는 점들에 대해서 잠시 저의 생각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암호화폐의 사회적 채택을 앞당기기 위한 암호화폐의 결제 이슈에 대해서 추적해 보면서 파이 네트워크가 이러한 현재 흐름에서 갖는 강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암호화폐 최대 거래소이며 약 500만 명의 사용자가 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파이 네트워크 관련 기사 한 줄이 올라왔습니다. 파이 네트워크 채굴이 이제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점을 강하게 받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기사의 주제는 과연 파이 네트워크가 스캠인가 하는 매우 구태의연한 주제입니다. 해당 기사는 코인데스크 코리아가 지난 8월 코인 개코에 실린 파이 네트워크 관련 기사를 한글로 번역하여서 올린 그 기사를 링크한 자료로 한국의 언론기관이나 거래소의 해석이 따로 개입되지 않은 자료라서 큰 의미를 둘 수는 없다고 하여도, 메이저 거래소에서 파이 네트워크 관련 직접적인 언급은 상당히 긍정적일 수도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제 암호화폐 사용자와 거래자들 대부분은 파이 네트워크에 대해서 대부분 들어본 적은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그러나 그들이 여전히 파이를 제대로 알고 있지는 못할 것입니다. 한국에서 현재처럼 파이 커뮤니티가 확보가 되고 결제 매장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의 생태계 성장이 지속되면 될수록 더욱더 많은 노이즈 마케팅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지난번 NVNTV의 방송처럼 파이를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용하면서 각자가 가진 목적을 달성하려는 움직임이 더 클 것이고, 파이의 생태계가 크게 확장이 되고 많이 알려지면 될수록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요소가 모두 존재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번 한 경제신문에서 제공한 한국인의 선호 금융앱 조사 결과에서는 한국 전체의 금융 인구가 약 4,100만 명 수준이며, 가상화폐 앱 사용 1위 업비트 거래소에서 바로 아래 2위인 파이 네트워크의 기사를 인용한 결과가 된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에서 1년 이내에 파이 네트워크의 생태계 발전 여부에 따라서 최대 약 500만 명 이상의 채굴 및 거래 사용자 확보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며, 이것은 단지 시간의 문제일 뿐이며 현재 채굴자들에게는 더 대단한 기회가 오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파이 네트워크는 지금부터 생태계 확장이 매우 중요한 시기에 접어든 것이며, 파이를 채굴하고 있는 파이오니어들로부터 발생하는 파이 관련 나쁜 이미지를 줄 수 있는 부정적 사건들이 가장 큰 사회적 영향력으로 파생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건전한 파이 생태계를 위해서 모든 파이오니어들이 매우 신중해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번 코인 개코에 실린 파이가 스캠 암호화폐인가 라고 하는 기사는 바로 나이지리아의 프리랜서 기고가인 조엘 아그보가 작성한 자료가 그 원본입니다. 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활발한 파이 커뮤니티가 형성된 국가 중 하나인 나이지리아의 상황을 감안하면 기사를 작성한 조엘 아그보가 파이 채굴자일 확률은 꽤나 높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 기사 내용은 전혀 논리적이지 않고 과거 파이를 스캠의 입장에서 해석한 많은 자료의 반복일 뿐 실제 더 크게 진전된 흔적은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SCP의 합의 알고리즘과 메커니즘을 비교적 잘 설명하고 있지만 마지막 부분에 스텔라가 탈중앙화의 비판을 받는 지점인 프리마이닝에 의한 중앙화의 문제와 파이 네트워크가 채굴자의 참여와 노드 운영을 통해서 그 중앙화 문제를 해결하였다는 점을 전혀 연결시키지 못하고 기사를 마무리하면서 스캠의 문제만을 부각시킨 그 기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상장이 아직 진행되지 않아서 가격을 책정하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코인 커뮤니티들이 2022년 말 기준 약 0.007불이라는 가격으로 측정하고 있으나 실제 거래 가격은 높게 진행되고 있다는 등의 모순적이면서 말이 잘 연결이 안 되는 이야기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이러한 류의 기사나 블로그는 스캠으로 결론을 내리는 이유는 아직 거래소 상장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실거래를 통한 가치와 가격의 상승이라는 파이의 목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물론 여전히 다수의 파이 채굴자들 역시 파이 가치를 상장이라고 하는 논리에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외부인들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이해할 만하기도 합니다. 해당 자료를 정리해보면 파이 암호화폐가 스캠인지 혹은 진위성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파이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모바일 마이닝을 통해서 최선의 노력으로 암호 해독을 얻는 아이디어를 믿는 애호가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갖고 성장하였지만 파이 네트워크가 약속을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고 프로세스의 합법성과 파이 네트워크의 가치에 대해서 회의적인 암호화폐 커뮤니티들의 대다수는 여전히 파이 프로젝트의 그 의도를 의심하고 있고 메인넷의 출시와 파이 커뮤니티에서 진행되고 있는 심오한 개발과 채택에도 불구하고 거래소에 등록되지 않은 상태라서 그들은 아직도 파이를 의심 중이라는 기존의 모든 파이 관련 기사에서 대단한 진전이 없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파이 네트워크를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많은 인내와 참을성을 갖고 묵묵히 채굴을 진행하면서 파이 생태계에 집중을 외치는 많은 파이오니어들의 눈에 그들의 시각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파이를 채굴하고 있지 않으면서 파이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의 속마음을 정리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정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론적인 부분만을 제가 읽어드린다면 파이를 채굴하지 않은 외부인들은 사실 나는 그런 날들이 올까봐 매우 두렵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어제 바이낸스의 창업자 창펑자오 CEO는 트위터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암호화폐 채택 관련 내용을 공지하였습니다. 바로 두바이에 소재한 호텔 팔라쪼 베르사체에서 지난 9월 5일부터 바이낸스 페이 앱을 통해서 암호화폐 결제를 진행한다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해당 호텔은 5성급 호텔로 하루 숙박비가 200불에서 1000불대의 다양한 수준입니다. 9월 5일부터 온라인 예약과 동시에 현지에서도 바이낸스 페이를 통해서 지불이 가능하며 해당 암호화폐는 바이낸스의 BNB와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등으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향후 암호화폐의 생존의 핵심은 사회적인 채택과 사용처라는 분명한 철학을 갖고 있는 바이낸스 창업자 같은 인물들이 지속적으로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한 좀 더 빠른 시기에 암호화폐 결제는 더욱더 보편화되고 사회적인 채택 과정을 밟게 될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파이 네트워크 채굴자 그룹이 크지 않고 따라서 결제 생태계가 아직 크지 않은 미국 시장의 경우에도 개인 간 P2P 결제를 높이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크지는 않지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긴 하였지만 트위터 커뮤니티에서 활발하게 파이 네트워크의 지원을 진행하고 있는 파이오니어 에디는 비트코인을 파파존스 피자로 바꾸었던 라즐로의 최초의 거래처럼 미국 내 파이오니어들과의 연락을 통해서 1파이당 약 100불 수준의 가격을 합의한 후에 파이를 전송받을 파이오니어가 에디가 원하는 도미노스 피자 지점에 피자를 주문해주고 물건을 픽업한 후에 상호 합의한 가격 100불 기준으로 0.0816 파이를 전송하는 형태의 P2P 거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거래 패턴을 보면 한국에서 최근에 비난을 받고 있는 대리구매 형태와 큰 차이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큰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파이를 매도하거나 매수하기 위한 목적의 전략이 아닌 서로 간의 합의 가격을 형성하고 점점 이러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시작된 P2P 거래와 빨리 매도하고 싶은 판매자와 저가에 매수하려는 매수자의 기본적인 논리는 절대 같은 것으로 폄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바로 한국의 일부 P2P 대리구매 형태가 비난을 받고 있는 이유는 가격이 높고 낮음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목적 때문일 것입니다. 암호화폐를 불법이라고 규정한 국가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중국이나 중동 지역, 그리고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의 일부 국가들입니다. 해당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정부가 자금 세탁을 우려하고 공공연한 자금의 해외 유출 우려가 큰 국가이고 대부분 공산국가나 전제국가 등의 권위주의를 갖고 있고
또 사회적인 안정성이 매우 떨어지는 시스템을 가진 국가들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권위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비트코인으로 대변되는 암호화폐를 과다한 에너지를 낭비한다거나 환경에 나쁜 영향을 준다거나 하는 등의 나쁜 영향 부분을 크게 부각을 시킵니다. 당연히 탈중앙화가 그들의 권위를 유지하는데 전혀 바람직해 보이지 않은 공산국가나 전제국가 등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파이 네트워크의 절대적인 힘이 중국 지역의 파이오니어들이 만드는 생태계가 될 것이라는데 누구나 동의하듯이 규제를 할수록 더욱더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더 강한 내성과 단단한 네트워크가 성립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행스럽게 이러한 가까운 미래에 대한 해결책으로 파이가 제시하는 매우 힘들지만 더 철저한 개인 인증 KYC 신분 인증은 친환경적인 채굴 시스템을 더하여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충분히 그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7월 국제통화기구 IMF는 극심한 인플레이션의 심화로 전 글로벌 경제에서 강력한 금리 인상의 신호는 향후 전 세계가 더 극심한 저성장의 늪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향후 성장이 가능한 산업은 디지털 분야이며 그 중에서 가장 큰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가 암호화폐 기반의 웹 3.0 분야인 듯 합니다. 이미 웹 3.0 플랫폼을 선언한 파이가 가까운 미래에 침체된 세계 경제에서 새로운 디지털 혁명의 주체가 되고 IT 산업과 탈중앙화 금융의 한 축을 이끌면서 성장하게 될 그날을 기다리면서 파이 커뮤니티의 더 큰 성장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은 휴일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